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무 선거구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경기 수원 무입니다. 새누리당은 재선의 정미경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삼선의 김진표 전 의원이 이 지역에 각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4.13 총선 격전지를 가다 경기 수원 무의 정미경 새누리당 후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후보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후보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 있으시면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먼저 경기 수원 무의 정미경 새누리당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출마의 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에 지역구가 이제 하나 늘면서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이제 섬겼던 우리 건선구가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쪽은 장안구가 들어오고 한쪽은 영통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 예, 저는 이제 수원무를 선택하게 된 게 시간은 없는데 제 사무실과 그다음에 제가 섬기는 교회와 저희 집과 그다음에 저 아이의 학교가 무 쪽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걸 이제 생각할 겨를이 없이 수원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수원무에는 대류동이 있는데 이게 수원 비행장이 있는 곳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2008년에 당선된 이후로부터 그 비상활주로도 세류동에 있거든요. 네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냐면 그 고도 제한을 풀고 그다음에 수원 비행장을 옮기고 이 일을 그 핵심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했습니다. 국방위도 가고. 네. 이 마무리 작업이 사실 남았어요. 수원 비행장 이전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거지 이게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네. 그 부지를 찾아서 선정하는 작업이 지금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마무리 작업을 사실 해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섬기게 될 지역인 그 태강동하고 영통이동 그 새롭게 들어온 지역은 사실 동마다 각각 색깔이 다 틀려요. 네네. 그 원하는 주민들의 그 바람이나 요구가 틀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그 지역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 한편으로 말씀드리고, 기존에 제가 있던 지역에서는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일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렇군요. 지역이 바뀌어서 이제 복잡한 이제 현안들이 있는데, 예. 말씀하신 예. 대로 이제 이 수원 무 지역의 최대 이슈는 수원 비행장 이전일 텐데요. 말씀하신 네. 대로 현역 의원으로 하고 계시던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수원 무 지역에서 그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 어떤 것으로 좀 보고 잡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지하철역입니다. 네. 예, 지하철 그런 전철 부분에 대해서 그 재가동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지하철역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새롭게 오는 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네. 교통 편의를 가장 중요하게 일단 주민들이 생각하시니까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 학교예요. 요즘은 그 리모델링 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에 그 체육관이 없는 곳에 체육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네. 이게 부모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녹지시설을 많이, 이 아파트가 많은 곳에서는 녹지시설을 많이 확보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대한 그런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공원에 네.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게 네. 동마다 다 색깔이 틀려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각 동마다 한 개씩 다 다른 거예요. 네, 자 동마다 현안이 있는데 그걸 네. 모아서 이제 네. 해결해야 하고 먼저 이제 공약으로 유권자의 네. 표를 받으셔야 될 텐데요. 예, 자 정미경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소속 정당 새누리당이니까요. 새누리당에 표를 주는 것 이 맥락은 맞닿아 있는데요. 자 왜 정미경인가 그리고 왜 새누리당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면 사실 3선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3선의 여당의 이제 국회의원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네. 기존에 우리 권성구는 사실은 그 이제 재선도 나오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국회에서 이제 활동을 해 보니까 일단 선수가 있고 그게 여당 국회의원일 때는 굉장히 유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따는 것도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그다음에 체육관 만들어주는 것도 결국은 특별 교부금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누리의 3선의 국회의원을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에 이번이 되면 국방위원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원 비행장의 그 마무리 작업이 뭐냐면 가장 어려운 작업이에요. 네. 왜냐하면 대체 부지를 찾아서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탁 맞는 거예요. 그 타임 스케줄이 국방위원장이 되면 그게 더 손쉽게 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수원무에서는 정미경과 새누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3선의 국방위원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지금 뭐 이 당선 이후에 이 플랜까지 꼭 당선돼야 하는 이유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의원님, 이 지금 정미경 이제 후보가 돼 있으신 거죠. 본선에 올라가셨는데, 근데 이게 새누리당의 지금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면 계속 공천이 늦어지면서 조금 전엔 오늘에도 이제 저 공천 결과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좀 이제 갈등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가 지금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갈등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이 좀 혹시 선거에 불리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불리하게 당연히 생각하죠. 네. 이거는 사실 국민들께서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어요. 저는 2012년도에 제가 공천을 못 받았었습니다. 네네네, 그랬죠. 사실 정치판을 떠날 생각을 하면서 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갔었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공천 갈등에 대한 거 너무나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이유가 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네. 이 개파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을 앞서면 안 돼요.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빨리 이 지점에서는 빨리 개파의 이익을 내려놓고 국민의 이익 때문에 개파의 이익을 내려놓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지금 정답에 가까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혹시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어떠세요? 이 정미경 후보는 진박 후보인가요? 아니면 비박 후보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어떤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아니, 저는 사실은 여당의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당이 또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가져야 돼요. 네. 네. 그러면은 한쪽 면만 보면 뭐 진박이고 이쪽 면만 보면 비박이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언론에서는 다 뭐 이 사람이 진박이다, 이 사람은 비박이다 이렇게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결국은 뭔지 아세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거 맨날 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정말 국회의원은 국민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엄마 좋아, 아빠 좋아가 아니고 이게 진박, 비박 논쟁이 아니고 국민들을 이제 섬겨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최근에 보니까 이 진박 후보였던 분들이 이제 줄줄이 공천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수도권 후보로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혹시 이 진박 마케팅에 역풍이 부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진단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 해설위원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대목들은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제 원래 수도권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되게 위험하고 어렵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후보 개인이 정말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작은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 큰 바람을 막아낼 수 있으려면 정말 본인이 열심히 뛰어야 되고 주민들한테 왜 이 지역에서 정미경이 왜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끔 계속 다닐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결국 스스로 이 바람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맞서서 막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데요. 자, 이번 총선 놓고 이제 깜깜이 선거다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김진표 후보하고도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데요. 자, 인물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중요한 건데 사실은요. 자, 그러면은 수원 무는 정책 대결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정책 대결을 보통 근데요. 네.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지역구 선거를 직접 뛰다 보면은요. 거의 비슷해요. 정책이라는 게. 거의 좋은 공약은 서로 다 하겠다고 말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 국민들께서는 공약을 가지고 차별화를 만드는 건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다 당선되면 하겠다고 하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온 게 얼마나 진실됐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움직일 때 단순히 그냥 말만 하는 건지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는지,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공약과 정책은 다 비슷해졌기 때문에 실천력을 봐달라. 사람에 대한 신뢰를 봐달라 그러셨는데. 약속을 하는 정치는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실행에 옮기는 그런 정치, 문제 해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을 찾기는 사실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자, 수도권이 여야 경합 지역이고요. 여러 군데가 초박빙이지 않습니까? 네. 야권은 지금 이제 수도권 연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지는 않으시겠어요? 근데 뭐 선거 때마다 늘 그 연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네. 안 한다고 했다고 야당은 늘 또 어느 정도 가면 또 그거를 하잖아요. 네, 연대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거의 야합 수준으로 왔는데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주민들께서 다 아시지 않을까요? 네. 그것 자체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연대에 의한 유불리는 아니다. 네. 자, 수원이요. 인구가 1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아주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토착 주민 오래 사신 분들과 또 신규 이주민들이 막 골고루 섞여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네. 아무래도 좀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에 도전하신 건 아닐까요? 원래 권선구 자체가요. 네. 제가 여태까지 이제 그 제 지역구요. 네. 예, 그 권선구 자체가 야권 성향이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당대당으로 하면 사실 지는 곳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정미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니면서 그러니까 개인기로 이제 많이 메꿔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 후보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사실 그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공천을 못 받고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 2년 전에 보궐선거로 당선됐을 때 거의 몰표를 받았습니다. 압도적으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주민들이 알았어요. 예,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비상활주를 고도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네. 거기 막 7층, 4층 막 올라가는 거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자. 때문에 또 아이들을 위해서 체육관을 얼마나 열심히 만들고 있는지 그거 다 예. 보셨거든요. 자, 예, 그렇기 야성향이 강한 지역이라고 인정을 하셨지만 예, 했지만 네. 그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지금 새롭게 오는 그 영통 지역은 네. 야당 12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발로 뛰어보니까 네. 진짜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발전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당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후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무 정미경 새누리당 후보였습니다.